네, 오늘은 9월 시험에서 공중보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똑같이 쓰지는 못하고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이어서 하고 있어요. 자, 51번 보면 공중보건은 이제 20문제가 되겠죠. 예, 의료법규랑 합쳐서 20문제가 돼요.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장애를 일으키는 그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력이라고. 그쵸? 이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자, 감염력은 또 뭐냐? 자, 감염력은 이제 병원체가 이제 숙주에 들어와가지고, 그쵸? 예, 이제 그 기관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증식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어요. 그쵸? 자리 잡아서 증식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고, 병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이제 숙주에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돼가지고, 그 임상 증상을 나타내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 네,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자, 이것을 병원력이라고 하겠고, 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숙주의 특이 면역성 길러주는 거라고 했었죠? 면역력.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 네 가지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겠죠. 52번.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서 범유행적에 대응하는 감염병 관리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예방접종을 시행해가지고 감염병 관리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숙주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예방접종. 자, 숙주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병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쵸? 보균자를 격리를 하거나, 그리고 숙주의 면역력을 요거는 이제 했고, 병원체가 탈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숙주의 감수성을 강화시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위생 그런 관리를 한다라든가 환경 위생 관리를 한다라든가, 자, 이런 것을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감염병을 관리하는 방법은 전파가 되는 그런 과정을 차단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거나, 아니면 예방 접종을 하거나, 예, 이 두 가지 방법 크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53번. 자, 매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모성에서도 했고, 이제 여러 군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매독에 대한 것은 이제, 일단 수직감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가 이제, 물어보는 거였어요. 매독에 대해서. 모체의 태반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직감염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4개월 이후에 들어오잖아요. 4개월 이후에 태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4개월 전에,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은, 매독 검사를 해야 돼요. 매독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는 4개월 전에 항생제 치료를 해버려야 돼요. 왜냐면 4개월이 넘어버리면은 아기한테 간다는 거죠. 그럼 선천성 우리 애들 매독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뭐 그 뾰족뾰족한 허치슨 치아 이런 거 배웠죠? 허치슨 치아, 뭐 정강이 뼈가 변화한다라든가 뭐 이런 증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스누플즈, 뭐 코뼈가 주저앉거나 뭐 그런 코의 문제들, 자, 이런 것들도 생겨요. 자, 보면은 3급 감염병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매독은 4급 감염병이죠. 4급. 그쵸? 네, 4급 감염병이고, 또 신생아 임균의 눈의 염, 이게 뭐냐면 임균성 안염을 얘기하는 거죠. 임균성 안염은 이건 임질이죠. 임질. 매독이 아니고. 가임 여성이라고 하면 예방 접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매독 검사를 해야 돼요. 해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걸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인유두종이 아니구나.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자, 이거는 뭐예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건 에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에이즈 얘기하는 겁니다. HIV, 에이즈 얘기하는 거고.
자, 매독에 대한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54번은 유병률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중보건에 나왔지만 우리가 보건관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런 문제들이 좀 가끔 섞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병률에 대한 것은, 자, 유병률은 지금 이것부터 볼게요. 틀린 문제들 볼게요. X라고 썼는데 틀린 것부터 보면은 부모가 건강한 전체 인구수 분의, 자, 분자가 세로의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수.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분의 어떤 새롭게 발생한 그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 이렇게 곱하기 1000.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요거는 발생률이라고 그랬어요. 발생률. 그러니까 요 말이 틀렸죠? 우리는 전체 인구수분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수분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전체 인구수분의 새롭게 특정 그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아니고, 그쵸? 현재 그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분모랑 분자를 다 잘못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틀렸다는 거고, 발생률이 높으면은 유병률은 낮다. 이제 많이 발생하면 많이 걸리고 있으니까 유병률이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치명률이 높으면 유병률이 높다. 보통 유병률 자체는 치명률은 좀 낮아요. 그리고 질병의 이완 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다. 그러니까 오래 병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유병률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그 유병률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그 기간이 길면 유병률은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걸려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많으니까. 55번 국가암검진 사업 중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실시한 암이 뭐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지선다에서는 답은 이제 간암이 답이었었는데요. 여기 다른 것에는 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암이라고 하면, 그쵸? 위암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 40세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2년마다 윈내시경을 한다라든가, 그쵸? 위장 조영술을 시켜주죠. 국가암 검진 사업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시켜줘요. 그리고 대장암은 이제 만 50세 이상이죠. 만 50세 이상이면은 이제 1년마다 이제 대변 검사를 하고, 그쵸? 이제 통에다가 대변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뭐, 대장 내시경이라든가, 그쵸? 엑스레이를 이용한 대장, 그런 이중 조영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어요. 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만 40세. 만 40세 넘는 여자가 되겠죠. 예, 여자를 2년마다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20세 이상이 되겠죠. 만 20세 이상에 이제 2년마다 그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하면 되겠잖아요. 자궁경부암 검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실시해주는 암은 아무나 하지 않고, 그거는 간암이었어요. 간암은 일단은 만 40세 이상은 돼야 돼요. 만 40세 이상은 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간 경변이 있다라든가, 그쵸? 비형간염, 항원 양성이라든가, C형간염, 항체 양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라 그랬어요? B형이냐, C형이냐, 그 바이러스 들어와가지고 간질환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줘요? 그 6개월마다 보프 초음파나 이제 피검사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고위험군,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간암 실시한다. 이제 이게 답이었고요. 폐암 같은 경우에도 30년 이상, 그쵸? 담배 피우신 분들 55에서 74세 고위험군 엑스레이 찍어요. X선의 그 노출량이 적은 저선량 흉부 CT. 자, 그거를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가암 검진 사업에 그 박스 있잖아요. 체계 교재에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제가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올려놨을 거예요. 자세히. 공중보건 수업 시간 강의예요. 자, 56번 보면은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서 전체 인구의 50% 미만인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 유형. 우리가 농촌 하면 우리가 호로형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때는. 그쵸? 네, 호로형. 그래서 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생산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연령의 인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인데 우리가 65세 그 이상이 되면은 또 노인인구라고 하고, 그쵸? 노인인구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지금 15에서 64세 그 인구가요,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단 말이죠. 엄청,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있어요.
농촌이죠. 그러니까 생산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들이 많이 유출돼서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란 얘기죠. 왜냐면 생산 그 인구가 이제 15에서 64세라 그랬는데 15에서 64세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죠. 참 미만. 네. 이상이 아니고 자 미만이어서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호로형 요게 답이었고 종형은 종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제 인구가 이거는 정지형이라 그랬어요. 정지형. 그래서 그 15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생산 인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출산도 안 하고 사망도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사망도 낮다 그랬어요. 출산율도 낮고 사망률도 낮아가지고 지금 0에서 4세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 그 인구보다 2배. 예. 종형이. 그러니까 이거는 딱 2배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거의 2배. 그러면 이제 인구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인구 정지. 이 가장 뭐 선진국에서 많이 생기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형이라고 합니다. 도시형 같은 말. 도시형이라고 하면서 얘는 이제 여기 반대죠. 전체 호르형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 15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죠. 얘는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항아리형은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사망도 낮고 뭐 출생도 낮아요. 그렇지만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기 때문에 0에서 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안 돼요. 항아리형이. 얘는 2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항아리는 2배가 안 돼.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 피라미드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엄청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 그래서 0에서 4세 인구가 그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상이 되겠어요. 얘는 아까 2배가 안 된다 그랬고, 그쵸? 얘는 2배, 딱 2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뭐 호로형 맞추시면 되고, 이것도 되게 잘 나오죠. 이 파트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파트예요. 57번 볼게요. 모자보건법상 임산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여성을 임산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른 거 보면은 우리 이제 헷갈릴 만한 것들이 뭐냐면 모성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쵸? 이 모성에 대한 얘기. 이거는 임산부. 모성은 이제 임산부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임산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중이도 임산부고, 그쵸?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는 임산부라 부른다는 거고, 이 모성은 이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 플러스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나이의 여성, 그러니까 15에서 49세 여성 다 합쳐서 모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풀 수 있었던 문제. 이것도 우리가 모성간호에서도 배웠던 건데 58번 보면 임신 27주인 임산부의 정기 진단 횟수는 4주마다 1회. 이제 이거는 쉽죠. 우리가 7개월까지는 병원 임신했었을 때 7개월까지는 4주마다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8주까지는 매월 1회 가니까, 그쵸? 정기 진단 횟수를 4주마다 1회 이런 걸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28주가 7개월까지란 얘기죠. 근데 이제 8-9개월은 2주마다 가면 되겠고, 그쵸? 10개월 그 이상부터 애 나올 때까지는 1주마다 가시면 되잖아요. 매주마다 가시면 되는 거고. 59번 이런 것도 쉽죠. 생후 12개월 된 영아의 수두 예방접종에 관한 문의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응답 어떤 게 좋냐.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아이 데려오세요.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예, 애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와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것들은 접종 후 바로 귀가하는 거 안 되죠. 그쵸?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에 20-30분 머무르라고 했었고, 고열이 있어도 접종이 가능하지는 않죠. 오후보다 오전이 더 좋다 이래야 되겠고, 접종 전날 목욕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틀렸어요. 접종 전날은 목욕은 시켜도 돼요. 그러나 이제 목욕시키고 나서 만약에 열이 난다라면 그때 데리고 오지 않으면 되잖아요. 동반해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돼요.
60번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만은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거 지금 방어 기전이 뭐냐?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술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부정의 방어 기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을 의식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의식 밖으로. 의식 밖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쵸? 의식 밖으로 제외시키는 거예요. 나가버리게 하는 거고. 억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의식 안에서 의식 안에서 잊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이 억제라 그랬고, 투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결점들, 그다음에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용하기 힘든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책임을 남 탓하는 거. 네.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남 탓하는 거. 그리고 반동형성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그 생각과 행동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 그쵸? 반대로 표현하는 거.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아닌 것처럼 반대로 표현하는 것. 이건 반동형성이라 그랬어요. 61번 보면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2차 예방 프로그램은 그랬네요. 1차, 2차, 3차 이렇게 했을 때 1차는 보통 예방,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적인 교육이라든가, 자, 이런 예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검사를 한다라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2차 예방에 많이 들어가 있고, 재활로 넘어가면 3차 예방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한다라는 거, 그쵸?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2차 예방에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수칙 교육한다라든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을 실시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운동을 확산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한다. 자, 이런 교육 같은 거 미리 예방해서 뭐 예방 운동, 교육 이런 것들은 다 1차 예방이 되겠죠. 1차 예방. 하지만 이제 이 재활 같은 거는 3차 예방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기 검진한다, 선별 검사한다 이런 것들은 2차가 되겠고요. 62번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50세 남자가 가정에서 가상교양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보험제도. 우리가 지금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50세에서 원래는 65세 이상이 가능한데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뇌질환, 우리가 노인성 질환, 뇌경색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뇌출혈, 자,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가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쵸? 불편함이 있다라면 한번 넣어볼만 해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급을 받으려고. 근데 요거 보험제도가 뭐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고, 그쵸? 그리고 가정에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재가급여라 그래야 되겠죠? 시설에서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건 시설급여가 되겠고, 요거는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죠. 아무래도 잘 움직임이 덜하신 분들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 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네, 노인이라든가, 그죠?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고령이라든가, 그쵸? 네, 그러니까 노인, 고령, 좀 빈곤하신 분들, 나와서 뭘 하기 힘드신 분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이런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지역보건법, 이제 보건소는, 네, 지역보건법이라고 해야 되겠고, 질병 진단과 치료 서비스가 아니죠. 우리 보건소는 민간병원 중심도 아니고, 비용은 대상자가 시간당 수가로 지불한다. 뭐 이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거 넘어가고, 6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 자, 방문간호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우리가 아까 재가급여라고 아까 했잖아요. 집에서 계시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호사 또 갈 수가 있어요. 또는 간호조무사도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방문간호라고 해요. 방문간호는 이제 당연히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어요. 의사가 주는.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거 맞는 거 찾아야 되니까. 자, 이게 맞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에서 요거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요양이라고 하겠죠. 방문요양 서비스. 그리고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가 뭐 목욕 차량 같은 거 지나가다가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자, 요거는 방문 목욕 서비스라고 하죠. 방문 목욕 서비스.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방문 간호 못해요. 간호조무사들이요. 못하고 지금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교육을 한 1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 일을. 자, 그 다음에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에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하는 서비스는 그랬네요. 자, 이건 방문 간호가 아니죠.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몇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잠깐 보호하는 거. 요것도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해요. 자, 요것도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에 있어요. 서비스 안에 있습니다. 자, 65번 의료법상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기간 동안에 보존한다. 자, 우리가 이제 기록 보존 그 연도 그 몇 년 동안 기록하느냐 그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수술 기록지 예, 요거는 요 이제 의사들이 하고 기록을 하고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은 틀린 것들은 어떤 문항이었냐면 이제 처방전은 이제 2년이라 그랬죠. 환자 명부 5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뭐 이런 거 다 5년이라 그랬고 검사 소견기록지, 그렇죠? 네, 엑스레이. 자, 이런 것들 다 5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66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름이 길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 뭐 이렇게도 간단하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그 입원의 종류가 뭐냐. 자, 그래서 답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었는데요. 자, 이건 뭔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이기만 하면 나에 대한 험담을 한다라면서 친지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한 아들에 대해서 부모 두 명이 정신건강의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입원을 신청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의무자에 의한 보호자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그쵸? 네,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67번 결핵 예방법상 결핵 환자의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짱은,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의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하고 의료기관 짱한테 보고를 했을 거야. 그럼 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짱은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그 다음에 관할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3년마다. 그리고 69번 혈액관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찾아라, 이제 이거죠. 이거 제일 센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센 거는 여기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혈액을 매매 행위를 하는 요것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해 가지고 혈액제제를 공급한다. 자, 이랬다면은 이거는 500만 원 이하. 체혈 전에 헌혈자에 대해서 건강진단 해야 되는데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부적격 혈액을 적격하지 못한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건 적격하지 못했다. 당신이 받은 혈액이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건강진단, 체열 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자, 이것도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랬어요. 보통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의 비밀 누설은 보통 3.3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쵸? 3년 3천만 원. 근데 우리 혈액관리법 상에서만 2년 2천으로 가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졸업한 친구들 다 지금 안 보겠다. 그죠? 지금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 하여튼 그랬습니다. 70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그 용어가 뭐냐. 자, 그 다음은 이제 역학조사였는데요.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발생의 그 규모를 좀 파악했고요. 그 감염원을 추적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걸렸냐, 그쵸? 그리고 감염원 예방 접종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 자, 이것은 역학조사한다는 거죠. 네, 그 원인이 뭐냐, 발병 원인이 뭐냐, 그쵸? 감염원이 어디냐? 자, 이것은 역학조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나온 것도 많이 있어서요. 다 진도는 나가고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빨리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